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7월 27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미니카 대 스페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미니카는 스페인 상대로는 점유나 공격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대체적으로 도미니카가 지난 이집트전에서는 오히려 점유를 잡고 몰아치는 운영을 선보였지만 스페인을 상대로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기 어렵다. 지난 1차전에서는 3-5-2로 중앙을 단단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보이기도 했는데 아예 파이브백을 가동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이어서 스페인의 과제는 언제나 상대의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었다. 다만 지난 경기 고메스나 양풀백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것에서 단서를 잡아볼 수 있겠다. 유로에서도 스페인이 양윙어들의 고른 활약으로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1차전에서 양 측면에서의 활발한 공세가 잘 통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크다. 지난 1차전에서 양 측면에서의 공세가 잘 통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스페인이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측면에서 상대를 헤집어 놓는 것이다. 스페인이 이 양상에서는 점유율이 허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공세가 잘 통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번 경기 스페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아르헨티나 대 이라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감독 리스크가 또 발복을 잡고 말았다. 모로코의 수비와 역습에 결국 1-2로 져버렸다. 메디나의 마지막 골이 결국 VAR로 인해서 취소된 것이 치명적이기는 했지만 압도해야 하는 스쿼드로 빌빌대었던 것이 아쉬운 점은 매한가지였다. 감독이 벨트란, 오타멘디, 훌리안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순발력 있게 잘 뽑아냈지만 이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서투른 모습이다. 이어서 이라크의 플레이는 매우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경기에서도 파이브백을 가동해서 대체적으로 잠갔고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자심을 후반에 투입해서 지친 상대의 틈을 공략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자심이 골을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 경기 2번의 유효 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하는 공격에서의 효율이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아르헨티나의 전력이 더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잘 섞지 못하는 감독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라크의 파이브백과 공격에서 보여준 효율도 무시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매치다. 최근 나쁘지 않은 이라크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이라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슬로 대 보데글림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슬로가 보데글림트를 상대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지난 라운드에서도 오슬로가 강호인 몰대를 3-2로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실제로 오슬로의 경우는 역습 상황에서 상당히 강점을 드러내는 편이기도 하다. 때문에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황이 잦은 홈에서 오히려 주춤한 기색이 있지만 보데글림트가 원정에서도 라인 낮추고 보수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대체적으로 보데글림트가 당하는 시나리오는 상대가 수비와 역습으로 가면서 보데글림트의 약점인 배우를 공략하는 것이다. 공격수의 기동성이나 신체 능력이 아주 좋지는 못한 것이 결국에는 리스크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원정에서 올 시즌 사네피오르에게 패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공격적인 스탯은 충분히 좋은 편이라고 하지만 역시 수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역습 상황에서 오슬로가 상대를 저격하는 것을 상당히 잘하고 이는 강호들을 상대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1차전에서도 2-2로 비기는 등 주도하는 보데글림트의 약점을 오슬로가 잘 공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프레드릭스타 대 로젠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프레데릭스타는 상당히 역습 상황에서의 이득을 잘 보는 편이다. 따라서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0-2로 보데글림트에게 당한 것을 제외하면 매우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편이다. 로젠보리를 상대로도 최근 2승 1무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로젤보리가 현재는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플레이 스타일은 강호로서의 주도권을 가지는 성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어서 로젠보리의 문제는 수비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지난 시즌과 2년 전의 시즌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던 편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레데릭 스타를 상대로도 전적이 좋지 못한 상태다. 공격에서도 프레데릭 스타가 잠그는 상황을 잘 공략하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최근 3번의 대결에서 프레데릭 스타 상대로 넣은 골은 한 골에 불과하다. 역습 성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프레데릭 스타가 로젠보리를 상당히 잘 저격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로젠보리가 현재 중하위권이긴 하지만 공격적인 스타일로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를 자주 하는 편이다. 때문에 점유를 가지고 몰아치는 상위권 전술에 강한 프레데릭 스타가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경기 프레데릭 스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뉴욕 레드불스 대 토론토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욕은 대체적으로 토론토를 상대로는 매우 강했다. 최근 두 경기에서도 3대0으로 모두 승리를 거두기도 했는데 이는 상대가 강하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뉴욕 레드불스가 상대를 기동성에서 앞섰기 때문이다. 특히 포르스베리의 공백을 모건이나 카르모나가 지난 경기 2골과 1도움을 기록하면서 잘 메웠다. 창조성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력에서 신시내티를 잘 잡았던 미드필더의 구성도 좋았던 편이었다. 이어서 토론토의 약점은 공격이 아주 잘 통하는 형국은 아니라는 것이다. 베르나르데스키를 활용해서 상대를 긁어버리는 것으로 일관하는 편인데 문제는 미드필더들이 현재 베르나르데스키에게 공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상황을 잘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경기에서도 5골에 그치는 모습이었다. 언론에서도 현재 토론토가 베르나르데스키를 윙백으로 쓰는 것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뉴욕은 대체적으로 토론토가 보여주는 강한 공격을 받아치면서 기동성에서 앞서는 것으로 이득을 잘 취했다. 최근 베르나르데스키에게 인버티드 윙백 역할을 맡기는 토론토의 플랜도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뉴욕 레드불스가 상성에서 앞서는 형국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 경기 뉴욕 레드불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대 샬럿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의 수비진은 전체적으로 센터백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편이다. 대신 지난 두 경기에서는 화력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연승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빠른 패스워크와 롱볼로 박스를 직접 타격해서 세컨볼을 밀어넣는 식의 운영은 상당히 효과가 많아 보였다. 특히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내슈빌에게 혼란을 주면서 낮은 라인을 구성하는 팀들을 저격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 깊었다. 이어서 샬럿은 일단 오스틴을 2대2로 비기는 데 성공했다. 다만 샬럿이 상당히 지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지난 매치에서는 대체적으로 오스틴의 맹공을 제어하는 것도 어려워 보였고 공세도 미드필더를 이용하기보다는 측면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공격을 만들어내는데 그치고 말았다. 4연속으로 원정을 가는 일정이라서 샬럿이 대체적으로 선수단의 체력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필라델피아의 플레이는 현재 공격적이다. 특히 센터백들의 1대1 기량에서 올 시즌 하락세가 완연한 편이다. 따라서 빠른 패스나 세컨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전술을 다양화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잘 통하고 있는 그림이다. 샬럿이 일정상 원정을 자주 다니고 있어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난조를 의심해봐야 할 이유도 있다. 이번 경기 필라델피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